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그 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데요. 어떻게 보면 행운, 뭐 운 비슷한 말이긴 한데, 제가 주식 투자를 앞으로 이제 계속 한다는 전제 하에 운이란 게 이제 이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할 때 운이 필요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이 필요하긴 한데 운이란 건 기본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긴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스노우폭스 회장 그러니까 김승호 씨의 강연을 잠깐 들었는데 유튜브로요. 보니까 좀 적은 부자는 자기 노력으로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진짜 큰 부자는 운이 적용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돈을 벌겠지만 어쩌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때 돈 버신 분도 꽤 많거든요. 근데 기존 시설이 다 완비돼 있는데 코로나 터져버렸어요. 그는 기존 시설이 완비된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이하기 때문에 코로나 그 효과로 해서 평상시에 뭐 매출이 뭐 100억이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1000억이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 정말 큰 돈을 벌었죠. 쉽게 말해 시총 이상의 실질적인 수익이 났고 주가도 뭐 10배, 20배 막 날라갔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 회사 사장이라면 솔직히 미리 대비해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니까 그분은 그 회장에게는 큰 운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할 때는 운이 필요하다는 그 김승호 회장의 말에 솔직히 공감합니다. 근데 그 시기, 코로나 시기에 김승호 회장이 말한 그런 이제 뭐 큰 운은 기존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취하는 거니까 돈 벌겠죠. 그럼 이제 그 시기에 돈 모은 사람들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만 벌었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 대란이 있었는데, 마스크 수출입 관련해서, 이제, 능동적 대체해서 마스크를 팔아서 정말 큰 돈 본 사람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란 게, 통제 불가능하고, 또 주식시장에서 운이 필요한데, 실제 운이랑은 통제 불가능한 대상을 운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에도 꽤 운이 많이 작용하고 운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면 운이 통제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하지만 제가 이제 약간 좀 고인물 할 수 있지만 또 나이를 먹었으니까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젊었을 때 지겹다고 생각했던 그 어른들 말씀에 상당 부분은 공감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은 통제 불가능하면 그러면 우리는 방치할 거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이제 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작업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과거 최고 한 뭐 제가 이제 주식 하는 시점으로 지금 시점이 2021년도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보건데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물론 올라가고 또 폭락하고 이런 종목 많지만 어떤 종목은 일정 기간을 옆으로 횡보하다가 일정 기간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꽤 많다는 말이죠. 주가가 말이죠. 시총이 말이죠. 그러면 그 종목을 보유한 사람이나 그 종목의 뭐 최대 주주 분들은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그 종목을 안 산 사람들은 큰 돈을 못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그런가? 누구는 큰 돈을 벌고 누군가는 그냥 소수 잃지 않고 좋은 돈을 벌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은 운이란 건 통제 불가능한 게 운인데 그리고 주식 투자에 운이 필요한데
그럼 운이라는 거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게 그냥 방치할 거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자, 제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인가 유튜브 이런 데 관심 많아서 좀 강강학도 많이 보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동영상을 좀 많이 보려고 하죠. 왜냐면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거 그냥 심심풀이 보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운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주식시장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타임머신 타고 한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가요. 근데 어떤 제가 이제 미래에서 왔으니까 미래에서 본 시점에서 볼 때 어떤 종목 막 10배, 20배, 30배 날라온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와서 그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그쵸? 가장 현명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이 올라간 종목, 10배 이상이 올라간 종목들 공통점을 보다 보면 발견하게 되죠. 어떤 정도, 어느 정도 뭘까요? 제가 이제 강의원도 이제 지금은 안 하지, 제대로 안 하지만 이제 기존 수강생들 대상으로만 해요. 물론 장이 안 좋으니까 사람이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자. 근데 그 과거로 돌아가 봐서 그런 종목 특징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게 되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10년대 초반, 2011년도 이때 돌아가면 제가 지금 다시 돌이켜 보는데 살 건 명확하단 말이에요. 명확해요. 그 원순위는 1순위는 당연히 뭐 매출 증가한 종목이겠죠. 그럼 뭐 대기업 중 상당히 많은 대기업, 뭐 국가산업 이런 국가산업 기반된 주식들은 아예 안 사겠죠. 매출이 정체적인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운이라는 것은 통제 불가능하고 하지만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주식시장 관해서는 물론 모든 운을 다 통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운이 기대인 투자를 좀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미래도 계속 올라갈 종목이 보인다. 근데 그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운은 통제 불가능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말해서 회사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사면 그 종목이 계속 실제 계속 증가한다는 건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냥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지금 배터리에 관련 종목이 되게 많이 날라갔지만 물론 돈을 실제로 많이 버는 게 적어요. 매출 증가한 종목은 있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도 많이 언급하지만 그 종목도 컨텐츠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네트워크 관련 기업,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트워크 관련 기업에서 이제 제 지난 이 짧은 동영상은 없지만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네트워크 관련 기업 같은 경우 되게 이제 파급력이 무섭단 말이죠. 주변에서 이제 소비자 그걸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커질수록 효과도 그 회사의 가치도 더 커지고 매출 규모도 더 커지고 당연히 수익도 더 커지고 이런 게 콘텐츠 사업이 이게 네트워크 관련 업이에요. 제가 아는 뭐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걸 안단 말이죠. 아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업이 있냐 찾아보면 그걸 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 주식을 좌우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외인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걸 많이 사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잘 나갔던 기업, 이게 쉽게 말해서 돈도 잘 벌지만 결국 주가도 많이 올라갔던 기업이 어떤 기업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똑같이 우리나라도 미국을 많이 닮아가잖아요. 일본보다 미국을 훨씬 많이 닮아가죠. 그러면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볼 때 이 기업은 옛날에 자기 나라 기업이 커진 기업 있잖아요. 그거 되게 유사한 기업이 있어요. 그럼 그 기업을 사두면 앞으로 매출도 증가하고 실제 시총도 많이 증가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걸 알겠죠. 물론 100%는 아니에요. 경쟁자도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통제가 불가능한 건 맞지만 그럴 확률 게임이잖아요. 주식투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시점에 사면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고점
어떤 종목을 역사적 고점에 사요. 그럼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떨어지는 게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주식 사는 건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언급할 거예요. 10% 올라간 거, 10% 떨어진 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만 원에서 2만 원 된다. 100% 올라가잖아요. 100% 올라간 거예요. 근데 2만 원에서 만 원 되면 몇 프로 떨어지면 되죠? 100% 떨어지면 아니에요. 100% 떨어질 수는 없어요. 50% 떨어지면 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2만 원에서. 그래서 주식자는 버는 거하고 잃는 거하고 비슷하면 안 돼요. 그 퍼센트 따지면. 그래서 주식에서는 잃는 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30% 벌고 30% 잃고 30% 벌고 30% 잃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다 보면 영혼의 수렴하게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언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란 것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 그 김승호 씨가 말한 큰 부자는 운이 만들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하고 좀 다른, 제가 이제 말한 건 좀 다른 개념이죠. 왜냐면 운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런 회사에 투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분이 말한 것은 자기 그 사업자가 못 미치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라든지 어떤 시대 상황에 부합해서 갑자기 그 회사 매출 급증하면 큰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조금 핀트는 다르지만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말할 때는 운이 통제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약간 예측 가능한 영역이 있단 말이죠. 앞으로 매출 계속 증가할 그런요. 회사가 그 회사 그 분야가 계속 커질 확률이 높아. 그러면 이제 그 사업에 투자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보다는 훨씬 호황도 누르고 실제로 가치도 증가하니까 당연히 주가도 상승하고 시총도 상승했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다시 돌아가서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운이 작용하는 분야 맞습니다. 다른 여타 분야하고. 그렇지만 운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운은 제일 통제 불가능한 대상이라고만 여길 게 아니라 운이 작용할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분야의 그런 종목에 사랑이 났죠. 더불어서 어떤 분야나 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은 이제 정성적 분석이고, 이제 그 재무적인 분석이 따로 있잖아요. 주식자는 뭐 두 가지 있어요. 정성적 분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도 경제 해자 이런 것도 정성적 분석이죠. 근데 또 하나는 재무적 분석, 눈에 보이는 가치요. 물론 미래 가치는 잘 안 보여요.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정성적 분석, 경제 해자로 보는 거고, 뭐 그런 거고. 아무튼 재무적 분석, 이 두 개 다 봐서 괜찮은 종목을 제가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고, 버핏도 많이 하겠죠. 이슬 뽑아요. 괜찮아. 물론 이제 버핏이나 그 대가들은 과거는 전혀 안 좋아. 근데 뭐 미래에 좋을 거다 이런 말은 있지만 실제 매출 증가 안 해. 그런 게 많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올라간 종목도 최근에 이제 에코프나 에코프비엠은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 안 해. 매출 엄청 증가 중에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이 폭발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는 정성적 분석 볼 때도 괜찮고 재무적 분석으로 볼 때도 괜찮은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 건데, 물론 저희들은 그런 걸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적절 가격인가, 매력적인 가격인가, 매력적인 시총인가까지 보자, 이런 게 결론인데, 운이란 건 통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주식사도 운이 작용합니다. 대신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운이 그냥 행운 운치처럼 일 게 아니라 운이 작용할 만한 가치 있는 그런 분야, 그런 업종, 그런 종목을 사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보면 되게 다사다난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절도 있고 안 좋은 시절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그걸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가 행동 안 하는 것은 좀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자,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세상이 이렇게 흐르지 마,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지 않나 해서 그걸 생각하는 투자를 되자, 이건데, 저는 후자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후자 삶을 살고 싶겠죠.
그러지만 운이란 것은 통제, 전체적으로 통제 불가능하니까, 운이 자꾸 한다는 것은 자기의 역량,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대신 가능한 운이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업종, 분야, 종목을 사자란 말로 이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식투자. 쉽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식투자로 의미 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게 인생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식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동영상도 좀 보시는 건데, 책도 보시고 생각도 하시고, 아니면 따로 시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식투자 책도 보고 주식투자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세계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런 고민이 없어요. 고민 없는 사람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에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잘 버는 게 합당할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그럼 저희는 전자 쪽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전자 쪽에 사람이 하는 행위를 하셔야 되죠. 고의적이라도 시간 내고 책도 읽으시고 종목도 보고, 결국 어떤 종목이 어느 시점에 사는 게 가장 현명한가, 그리고 나중에 몇 년,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저희들 자산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